깐족거리다.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부터 계속 짓거리다. 라는 뜻이다. 라는 건데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게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죠. 한 사사건건 깐족, 윤 못 참았다. 윤의 아부한 사람이 계엄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언제? 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1대1 토론이 이틀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지목하면서 3시간 동안 본의 아니게 끝장 토론을 했다라는 건데 제목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개업의 가장 큰 원인은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당대표였으면 그런 일 없습니다.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쓰시던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는 말 쓰세요? 씁니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폄하하는 표정이잖아요. 저는 후보님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면전에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요. 깐족대는 것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 네. 자, 굳이 따진다면 홍 후보님이 페북에 쓰셨던 여러 가지 폄하하는 막말들 그게 깐족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깐족된다는 말 뜻을 모르고 지금 설에 샀네. 자, 네, 들어보셨나요? 과연 지금 저희가 잠깐 들은 이 대화 속에 깐족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네, 지금 여기저기 깐족 많은 지금 이 깐족이라는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홍준표 후보는 일단 한동훈 후보가 대표실에 자꾸 깐족해서 그래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못 참고 계엄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볼 때 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때 이제 당원들의 63%, 그다음에 민심도 한 30% 압도적으로 이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4명이 경쟁을 했는데 그때 당원들이 이렇게 한동훈 후보에게 당시 후보에게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했던 건 뭐냐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잘 하라고 뭔가 이렇게 아무래도 두 분은 25년, 30년 가까이 된 어떤 교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할 때 이게 어떤 일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고 예전에 어떻게 일을 해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약간의 앙금이 있어도 막상 대표가 되면 뭔가 잘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계엄의 이유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뭡니까? 끊임없는 민주당의 줄 탄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에서 도리어 조금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한동훈 후보의 당시 대표로서의 이 역할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엄이라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홍 후보가 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저 깐족된다는 말 뜻을 모르고 저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홍 후보 발언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제 이제 좀 지하철에서 네. 이제 TV 토론을 들었는데요. 네. 좀 깐족되는 게 재밌어가지고 지하철 한번 놓쳤어요. 아, 네. 네. 그만큼 흥미는 좀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당으로서 좀 품격이 없지 않나. 저런 농담도 해학적인 표현도 한두 번 해야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지금 대통령 경선 토론에 나왔나? 아니면 서로 좀 비아냥거리면서 상대방을 배신자로 또는 너는 뭐 했어? 라고 하면서 이게 좀 굉장히 과거에서 놀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아직도 저것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정책이나 메시지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재밌지만
과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보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차기 정권을 잡아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처참하게 실패한 것들을 유능하게 책임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그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홍준표 이 두 후보들이 다시 이제 4인 토론의 마지막 날 남았으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좀 국민들께 좀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수근 변호사님이 듣다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지하철을 놓칠 만큼 그랬던 1대1 토론이었다. 다만 재미는 있었는데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그게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나름 뼈 있는 좀 지적을 또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이 뭐 깐족깐족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어디 가서 딴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후보님 지금 이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딴 데 가서 이런 표현 면전에 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후보가 또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기사죠. 한동훈 대통령의 사사건건 깐족. 코박콩 아시나 맞불. 코박콩 아시나라고 맞불을 놨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콩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몰라요. 모르세요? 네.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박콩이란 말은 대통령한테 서문시장 왔을 때 내가 45도 절한 일이 있어요. 그걸 좌파 매체에서 호박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게 존경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 때마다 넥타이 2개를 사서 하나는 동훈이 준다 이렇게 하고 자랑을 다녔어요. 김건희 너무 여사를 것 같아요. 형수라고 하면서 그래 불렀는데 형수한테 못된 짓 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후보님은 누가 넥타이 주면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그냥 따라가 줍니까? 그렇죠. 넥타이 받으면 계엄 옹호해야 됩니까? 그게 후보님이 말씀하신 정치 경험이라면 저는 그런 정치 경험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뭐로 맞불을 놨느냐? 코박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성훈 변호사님. 코박콩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번에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거에 한동훈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갈등이 있었을 때 이걸 굉장히 즐기면서 한동훈 후보를 굉장히 공격했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또 총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준표 부부를 모셔서 독대를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결론은 그때 이제 한동훈 후보와는 멀어지고 홍준표 후보를 조금 자기 주변에 데려다 놀려나 보다 뭔가 2인자로도 생각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사실 홍준표 총리설 뭐 이런 얘기도 돌긴 돌았었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총리하면 대구시장 버리고 오겠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뭐 상당히 코를 박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시대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잊어먹어야 돼요. 국민의힘 잊어먹어야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까? 뭐 권력에 회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고 국민들의 이미지 속에는 최소한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무능한 분이에요. 무책임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뭐 잘 되기를 바랄 이유는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잘 못되면 또 국민까지도 같이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빨리 버리시고 그 다음 단계의 주제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잘 되는 걸 내가 뭐 딱히 바랄 일은 없지만 하지만 꼭 국민의힘이 잘 돼야 국민들이 또 어쨌거나 이 편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빨리 윤 대통령 버리시라. 더 이상 윤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홍준표 후보가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후보한테. 김 여사가 순방 가면 넥타이 2개 사서 하나는 동훈이 거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같이 순방을 또 가시기도 하셨으니까 맞습니까?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온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는 뭐 계속 검찰에서 있었고 주요 보직에 있을 때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물을 먹었을 때 같이 또 물을 먹기도 하면서 같이 동고동락을 했죠. 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그런 상황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 감정이라는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생각하에 국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당신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비정한 거 아니야? 네. 매몰찬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 건데 그 전날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 그걸 계속 몇 번이나 반복을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당신이 또 형수라고 따랐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카톡도 주고 받았고, 그리고 어디 가면 꼭 당신 넥타이를 2개 산다는 게 남편한테 2개 주는 게 아니고 한동훈 후보를 챙겼다고 하면 그 사이 관계는 그렇게 쉽게 공과 사를 무자르듯 칼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자르지 없는 거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당원들한테 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2명 중에 1명이 되면 네. 그 이후에 결승전에서는 그야말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 선에서는 확실하게 서로 간의 약점을 네.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낸 후벼 파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좀 약간 감정적인 부분을 잡고 터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전날 있었던 김문수 후보와 비슷하게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말씀처럼 어제 한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앞서 들은 것처럼 뭔가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적인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어제 홍준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홍준표 후보와 얘기해 보려고 홍준표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법카 기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취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사 200명 동원해서도 이재명이 못 잡았잖아요. 대장동 비리 사건 경우에 수천억의 이익을 제3자한테 줬는데 그게 무슨 공짜로 줬을까요? 그럼 뭘 그 이득을 취했는지 그걸 조사를 했어야죠. 뭐 기름값 이런 걸 기소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 카드 가지고 과일 사먹고 샴푸 사고 이런 정도는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법무부 장관 좀 한 사람이.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자꾸 작은 걸 끄집어내서 기소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샴푸 사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 과일 사 먹고 하는 거 경기도 법화로 써도 그 정도는 기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기소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왜 큰 걸 놔두고 사소한 그걸 잡아가지고 그것도 기소하고 해가지고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드냐 그 말입니다. 정치적 네, 홍준표 후보 살짝 목소리가 좀 올라갔어요, 톤이. 네. 근데 지금 이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김기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대장동이면 대장동이고 그 본질을 파야지 왜 까면 안 되는 걸 자꾸 사소한 걸 건드리고 기소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홍 후보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홍 후보님의 어떤 지적을 동감하면서도 조금 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확실하게 해서 네. 빨리 유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사모님 팀이라는 걸 구성해서 그 김혜경 씨 이동할 때 관용차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6,500만 원 제너시스 차량을 구매해서 관용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 했지만 실질적으로 김혜경 여사 개인 차로 썼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초밥 샌드위치, 소고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일 같은 경우도 2,700만 원어치, 샌드위치도 한 680만 원어치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기도 법인카드는 뭐냐면 어떤 공무원이 공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사로이 볼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더 본질적이고 더 큰 거학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그거를 다부지게 뭔가 일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 홍준표 후보의 말에 뭐 딱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법화 논란이 그렇게 작은 사안이라고 사소하다고 표현할 만한 작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우 변호사님. 지금 이건 본의 아니게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약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듯한 상황이 빚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데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간이 예전에 많았어요. 시장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지금은 다 아파트 사택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지사라든가 대구시장 같으면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것도 접대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은 뭐 국민의 세금을 아끼겠습니다라고 해서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만큼 정치적 활동 영역, 외교적인 영역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사를 버리고 사택을 간 것을 우리가 칭찬해 줄 이유는 없다라고 우리가 좀 고민을 바꿔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되면 네.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이 되고 그분은 국가적인 분이잖아요. 공적인 네. 분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의 차를 타고 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고 이건 공적인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경기도의 많은 관련자들을 만나서 사실상 경기도지사의 역할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차를 왜 썼냐? 그 기름값은 세금이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그럼 자기 돈 내고 차 타고 다니고 자기 돈 내고 기름값 내고 다니면 이분들은 돈 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공적인 일에 네. 너무 사사건건 하나씩 잡다 보면 이분들이 정치를 못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오토바이 타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식 특수부 검사식 수사가 네. 너무 소소한 것까지 들어가 버리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아마 다 감옥 가야 될 거예요. 만약 한동훈 후보의 주장처럼 한다 그러면 세상에 안 걸릴 이 정치인이 어디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또 지금 하셨어요. 네. 약간 또 이 여야간 또 의견이 갈리는 포인트가 또 그런 포인트인 거겠죠. 네. 이게 지금 이 홍준표 후보 사실 지금 보면 뭐 한동훈 후보랑 얘기하면 살짝 이번에는 언성이 좀 높아지기도 했죠. 본인도 약간 살짝 화가 난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어제 문수영 당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오늘 있을 토론 야무지게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무지게 준비하겠다라고 한 홍준표 후보가 어제 이걸 들고 나왔어요. 들어보실까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내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게재가 됐어요.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그 대답을 우선 해보세요. 내 가족이면 내 가족이다 아니다. 저는 홍 후보님 계엄은 도망 다니시면서 게시판에 진심이신 거 보고 참 황당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직도 성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뭘 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말고 말 안 하는 거 보니 가족 맞는 모양이네. 그 간단한 걸 왜 말 못해요? 내 가족 아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자, 후보님.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후보님, 우리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원 게시판은 익명에 보장돼서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하는 거예요. 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홍준표 후보 야무졌습니까? 뭐 야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당원 게시판에 비판할 수 있죠.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비판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판할 수 있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얼마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독재자다, 일극체제다 비판합니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직자들도 다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이 비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배신인 거잖아요. 이게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모욕죄가 된다거나 이런 형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뭐 익명 게시판인 거고 당원 게시판 뭐 나라님도 요걸 비판할 수 있는 건데 뭐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살짝 얘기하면서 목소리가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많이 올랐죠. 했어요, 안 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깁니다,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뭔가 방점을 찍진 않았다. 그래서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이걸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한동훈 후보한테 오늘 당원 게시판 질문 요거 피했다고 좀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후보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을 보면 그게 본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기영 대변인님. 이건 가족이 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본질이 뭐라는 거냐라는 거죠. 저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게 아니에요. 지난해 연말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한동훈 전 대표께서 부인한테 묻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제3자의 어떤 비밀, 개인정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 만약에 가족이 뭔가 비판을 했다. 비판할 수 있죠. 네. 비판할 수 있다고 한동훈 후보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족이 비판을 했다. 근데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볼 때 문제라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비판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비판한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 납득이 될까? 그거를 국민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뭐냐면 이 문제가 너무 계속 불거져서 감정이 쌓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법률적이냐 법률적이지 않느냐 그걸 떠나서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쉽게 문제를 풀고 저는 그때도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서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한 대표가 자리에 내려와야 된다?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건 다른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사실상 계속 자꾸 뭔가 누적이 돼서 골마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좀 깔끔하게 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저희 지금 어제 그제 있었던 이 1대1 토론. 이게 지금 저희가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얘기는 어제 바로 있었던 무려 3시간 동안 있었던 1대1 토론을 지금 저희가 같이 좀 짚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4명이 다 같이 토론을 합니다. 4인 토론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디서 하느냐 바로 저희 MBN에서 합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에 저희 MBN에서 이 토론하니까요. 요거 많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